안녕하십니까? 30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느낀 바를 바탕으로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시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도,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았던 몇몇 사례를 통해 마늘 섭취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3세 박선자 어르신께서는 매일같이 마늘 장아찌를 즐겨 드시다 간 기능 저하로 응급실 신세를 지셨고, 68세 김민준 어르신께서는 생마늘을 꿀에 절여 드시다 혈당이 400mg/dl 이상 치솟아 당뇨 합병증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또한 70세 이은 어르신께서는 곰팡이가 약간 핀 마늘을 아깝다고 생각하여 일부만 도려내고 드셨다가 초기 간암 진단을 받으시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마늘 섭취 습관이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늘, 양날의 검,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꼽힐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알리신, 엘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니며 특히 위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 섭취량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역학조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이는 중장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마늘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각종 감염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늘의 이점은 돌바르게 섭취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마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오히려 간 수치가 상승하거나 위장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고혈압 관리를 위해 마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정 방식으로 매일 다량 섭취하시던 65세의 한 어르신은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져 응급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마늘 자체의 독성 때문이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이나 조리 및 보관 방법의 문제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특정 성분과 결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될 경우 그 효능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유해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마늘 섭취법 3가지. 달콤한 마늘 장아찌. 많은 분들이 밑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마늘 장아찌. 특히 설탕이 다량 함유된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과도한 당분과 만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항암 효과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68세 이은 어르신의 사례처럼 건강을 위해 섭취한 마늘 장아찌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 경우입니다. 또한 장아찌 제조 시 사용되는 다량의 식초, 소금, 첨가물 등은 마늘의 유익한 성분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이어져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늘빵, 특히 버터 함량이 높은 경우 고소한 향과 맛으로 인기가 높은 마늘빵 역시 주의해야 할 조합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마늘의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췌장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버터의 포화지방과 빵의 탄수화물,
그리고 마늘이 결합하면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지방간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빵을 즐겨 드시던 72세 박현우 어르신께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곰팡이 핀 마늘 또는 상한 마늘. 이것은 가장 위험한 섭취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일부에 곰팡이가 슬거나 변색된 경우 해당 부분만 도려내고 사용하시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에플러탁신 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OC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독소로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마늘 전체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아 끓이거나 볶아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최민준 어르신께서 간 수치 이상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 간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추적 결과 곰팡이가 핀 마늘에 멀쩡해 보이는 부분만 골라 드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 안타까운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섭취법.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꿀마늘, 찐마늘 활용꿀과 마늘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능 면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마늘을 쪄서 알리신을 알리티아민, 얼리시어민, 우로 변환시킨 후 꿀과 함께 섭취하면 단순 생마늘이나 꿀을 각각 섭취할 때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찐마늘은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꿀마늘 제조법. 상처 없고 신선한 국산 마늘을 준비하여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부분은 반드시 제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에서 20분간 쪄줍니다. 이 과정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살릴시스테인, 에셀릴시스틴, SAC 성분이 증가합니다.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대 형태가 유지되는 정도. 찐 마늘을 완전히 식힙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꿀과 섞으면 꿀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음. 소독된 유리병에 식힌 찐 마늘을 담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천연꿀, 설탕 무첨가를 부어줍니다. 마늘, 꿀 비율 약 1, 1.5.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일주일간 숙성 후 냉장 보관합니다. 약 6개월 보관 가능. 섭취법. 아침 공복 또는 식후 30분에 찐 마늘 23쪽과 꿀 1티스푼을 함께 섭취합니다. 하루 총 69쪽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 복용 시, 수술 예정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익힌 마늘, 생마늘의 알리신도 유익하지만 마늘을 적절히 익히면 S알릴시스테인, SAC 이라는 더욱 강력한 항암 성분이 생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15분간 쪄서 섭취할 경우 항암 효과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위장 자극도 줄어들어 속쓰림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껍질째 찜기에 15에서 20분 찌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마늘즙. 자가 제조 시판 마늘즙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마늘즙이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신선한 마늘 3, 4쪽을 갈아 물과 함께 식후 30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복 섭취는 피해주세요. 이는 심혈관 보호 및 간 해독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올바른 보관법. 독소를 피하는 지혜.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수분과 당분이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입 즉시 상태를 점검하여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폐기합니다. 마늘알을 키친타월로 개별 포장하여 통풍이 잘 되는 밀폐용기에 담고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태를 점검하여 변색, 노란색, 검은 점, 이상한 냄새, 달큼하거나 썩은 냄새, 물컹거림 등이 관찰되면 즉시 폐기합니다. 껍질 벗긴 마늘은 밀폐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담아 냉장 보관하며 3일 이내에 사용합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껍질 벗긴 마늘을 개별 포장하여 냉동 보관, 최대 6개월, 하고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합니다. 보관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건조 후 사용합니다. 마늘과 치매 예방. 마지막으로 마늘의 뇌 건강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뇌혈관을 확장하여 뇌로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풍부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통해 뇌세포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뇌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늘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뇌 건강 체크. 사과, 연필, 시계세 단어를 기억해 두셨다가 잠시 후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 기억하신다면 뇌 기능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의 마늘 보관 상태를 점검하시고 건강한 마늘로 꿀마늘 등을 만들어 꾸준히 섭취해 보시길 권합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 지혜롭게 가꾸는 건강과 행복.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지난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의 활기 넘치던 모습, 건강했던 신체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경험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자신과 타인에게 선물하는 삶,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과 휴식을 제공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면의 기쁨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담은 선물, 물질적, 봉사 등을 나누는 것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미소의 힘. 82세 김서윤 어르신께서 무심코 본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에 놀라 미소 짓는 연습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는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표정이며 노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너그러움과 용서. 타인의 작은 실수나 자신에게 상처 준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부정적인 생각이나 과도한 걱정은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도 좋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성숙한 노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관리의 중요성. 50대 이후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60에서 70대에는 근감소증 예방과 전신 기능 유지가 핵심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욕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 부족을 예방해야 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핑거링 테스트,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는 것로 자신의 근육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손가락 원보다 굵다면 양호, 공간이 남거나 쉽게 감싸진다면 근육 부족을 의심하고 하체 근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90대에도 스스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녀로부터의 건강한 독립,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 68세 어르신께서는 자녀 지원의 기한을 정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금물, 은퇴 후 동창회 등에서 타인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 시도로 이어져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며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정보는 건강 증진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건강관리법을 실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강 관련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실천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